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다 큰 성인과 달리 어린아이들은 영안이 다치지 않았다고 하죠. 이 때문에 애들이 귀신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가져온 이야기도 어린 딸아이가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섬뜩합니다. 가시죠. 딸이 4살이 되었을 때 이직을 하게 되어 직장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였음에도 민지를 유치원에 맡겨야 했죠.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유치원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굉장히 싫어했지만 첫날 유치원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새로운 친구가 생겼다고 즐거워하더군요. 새로 이사 온 곳은 빌라였는데 주변에 학부모들도 많아서 서로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고 육아를 하는 데 있어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흘렀을 무렵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이가 열이라도 나는 건가 싶어서 빠르게 유치원에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으로 가서 잠깐 상담을 해야 한다고 했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딸이 유치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혼자 노는 시간이 많다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굉장히 놀랐습니다. 매일 저녁에 친구랑 재밌게 놀았다는 말을 했고 4살짜리 아이가 거짓말을 했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말씀드렸죠. 딸아이가 저녁마다 와서 친구랑 재밌게 놀았다고 말하는데 분명 지연이라는 아이와 놀았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눈썹을 찡그리면서 지연이라는 친구가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민지는 항상 혼자 놀고 있고 다른 친구들이랑은 이야기도 거의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걸 듣고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혹시나 걱정할 아빠 엄마 때문에 아이가 거짓말을 한 게 맞았으니까요. 일단 선생님에게는 집에 가서 민지와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온 딸아이와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나 지연이라는 그 친구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연이는 넘어져도 안 울어. 오늘은 지연이랑 손잡고 밖에서 놀았어. 처럼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겠다고 생각하고 웃으면서 물어봤습니다. 지연이는 남자야 여자야? 제 물음에 지연이는 여자아이라고 말했고 지연이랑 매일 함께 놀고 있냐고 했더니 큰 소리로 응 이라고 하더군요. 순간 저도 굉장히 놀랐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밝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을 하는 겁니다.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그날은 넘어가고 다음날 반차를 내고 몰래 유치원에 가봤습니다. 선생님에게 허락을 받고 몰래 딸을 보고 있었는데 신나게 떠들며 놀고 있는 아이들과 달리 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의 말처럼 혼자 놀고 있는 딸아이를 보니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혼자 앉아서 이것저것 장난감을 만지고 있는 걸 보니 딸아이가 너무나도 작아 보였죠. 그날 저녁 민지와 밥을 먹으면서 오늘 유치원에 갔던 걸 사실대로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민지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혹시나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게 걸려서 그런 걸까 싶었는데 곧바로 아빠, 유치원에 왔으면 지연이 보고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 유치원에 있는 민지는 하루 종일 혼자 있었거든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혹시나 싶어서 일단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주말이 왔는데 동네에 학부모들이 모여있더군요. 거기에는 민지와 같은 반 아이의 아버지도 있어서 건성으로라도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고개를 돌려서 제 인사를 피하더군요. 갑자기 왜 저러나 싶었는데 머쓱해진 저는 그냥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대문을 열었더니 그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난처한 모습으로 드릴 말이 있다고 어물쩍대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댁의 따님이 계속 지연이랑 같이 있다고 말해서요. 그걸 듣고는 놀라서 지연이가 정말로 있냐고 되물었죠. 그랬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작년에 같은 반에 지연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만 사고로 죽었어요. 애들이랑 다 같이 하원하고 있었는데 지연이 엄마는 조금 늦게 왔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 친구고 집도 아는 사이니까 같이 데려다주고 있었죠. 그리고 그대로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잠시 말을 끊더니 주변을 살피고 다시 이어갔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애들 중 한 명이 장난으로 지연이를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지연이네 부모님은 이사를 갔는데 아직도 애들 중에 지연이가 보인다고 하는 애들이 많아요. 저희 아들도 지연이 얘기 간혹 하거든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껏 딸이 말한 친구가 죽은 아이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이게 사실이라면 당장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와이프와 얘기해서 급하게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민지도 이사를 와서는 진짜 친구들을 만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연이 얘기는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사 당일에 딸아이가 차에서 지연이한테 인사한다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객사는 워낙 원한이 깊은 악귀이기 때문에 산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고 오래전부터 믿어왔었고 그렇다 보니 빙이나 해코지 하지 말라고 고시래 혹은 고수래를 하면서 음식을 뿌리죠. 아무래도 밥도 못 얻어먹는 귀신이다 보니까 음식으로 귀신을 달래는 방법이 고수래입니다. 가끔 점집에 가면은 꼭 객사조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집안에 객사한 조상이 있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건데요. 객사귀는 예전부터 사람의 발목을 잡는다고 묘사되어 왔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사람의 앞길을 막고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조상 중에 객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자손에게 들어올 복을 막아서 발목을 잡는다고 합니다. 무당들이 다른 건 몰라도 객사조상은 반드시 원한을 풀어주라고 하죠.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면 그 어떤 것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객사귀는 그게 너무 심해서 산 사람에게도 쉽게 해코지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객사할 팔자라는 말은 사실 가장 잔인한 저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객사귀가 되든 안 되든 죽을 때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서 떠나는 게 가장 좋겠죠. 일본 아오모리 현에는 귀신 들린 산골 마을이 있습니다. 스기사와 마을로 알려진 이곳은 일본 심령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성지와도 같은 곳이죠. 이곳이 귀신 들린 마을이 된 이유는 193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38년 어느 날 스기사와 마을에서 한 청년이 귀신에 홀린 것처럼 손도끼를 들고는 주민들을 모두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도 그 자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 이후 자연스럽게 스기사와 마을은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유령 마을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마을이 사라지고 마을에 관한 문서 또한 모두 없어지게 되죠. 그렇게 50년이 넘게 아무도 살지 않고 알지 못하는 마을로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마을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죠. 그러다 인터넷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스기사와 마을을 목격했다는 글이었는데 이 마을이 실존하며 귀신이 살고 있다는 주장이었죠. 글쓴이에 따르면 마을 입구 도로에 있는 입간판에는 여기부터 진입할 경우 목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마을 입구에는 낡은 문이 있고 그 밑에는 해골처럼 생긴 돌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마을에 들어가니 전부 폐허가 되어버린 집들이 있었고 집 안에는 당시 끔찍했던 살인 현장을 알 수 있듯 혈흔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스기사와 마을은 사람들한테서 전설과도 비슷한 존재였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스기사와 마을은 시공간이 뒤틀린 곳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시 스기사와 마을이 세상 밖으로 나돌게 되면서 2000년에 후지TV에서 스기사와 마을 이야기를 스페셜로 다루게 됩니다. 이걸 기점으로 괴담으로만 떠돌던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오컬트나 심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말도 안 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스기사와 마을을 찾겠다고 나선 젊은 남녀 3명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남자 2과 여성 1명으로 이뤄진 이 사람들이 스기사와 마을을 찾아갑니다. 셋이서 차를 타고 한참을 헤매다가 낡은 문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다들 기뻐서 차에 내린 다음 마을 입구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조사했던 내용 그대로의 스기사와를 마주하게 되죠. 나중에 여성이 말하길 스기사와 마을 입구에는 낡은 문이 있었고 그 밑에는 정말로 해골 형상의 돌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드디어 마을을 찾았다는 기쁨에 손전등을 들고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여성은 그냥 장난삼아 왔던 곳이기 때문에 입구에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같이 갔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김에 들어가자고 해서 결국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전설일 거라고 생각했죠. 마을로 들어온 세 사람은 곧바로 마을에 있는 한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벽에 말라붙어 있는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또 다른 인기척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집안에 누군가 들어온 것 같다고 말하죠. 겁에 질린 여자가 당장 마을에서 나가자고 소리를 치게 되는데요. 셋 다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와서 풀숲 근처까지 도망을 치는데 누군가 쫓아오는 소리들이 들렸고 이대로 잡히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미친 듯이 도망을 치는데 아무리 달려도 들어왔던 입구를 못 찾은 거죠. 분명 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차가 안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셋은 자신들이 아무리 도망쳐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참을 도망치게 되고 셋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정말 다행히도 여자가 차를 발견하게 되는데 나머지 남자 2명은 어디에도 안 보이더랍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잘 걸리지 않았는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뒤를 보니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더래요. 그들이 차를 잡고는 계속 흔들기 시작했는데 겁에 질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기절하게 됩니다. 다음 날 등산객들에 의해 여자가 발견되었는데 전날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는 그대로 사라졌답니다. 같이 갔다고 했던 남자 2명은 결국 행방불명이 되었죠.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퍼지면서 그 누구도 가지 못하는 지금의 스기사와 마을이 된 겁니다. 심령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마을은 분명 귀신들이 나오지 못하는 저주가 있는 곳이고 그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직도 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즉 정말로 귀신들이 사는 마을인 겁니다. 일본은 참 신기하게도 마을로 들어가려면 터널을 통과해야 하거나 산골 마을 중에는 마을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마을들도 있었다고 하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기는 하지만 이런 거에 있어서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6.25 전쟁 당시에 실제로 전쟁이 났는지 몰랐던 마을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가 모티브가 되어 만들어진 영화가 웰컴 투 동막골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때 저와 동생 그리고 부모님이 여름 휴가로 하동 쌍계사로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족여행을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여름이면 계곡이나 바다를 놀러 갔고 겨울이면 스키장에 가거나 주말마다 놀러 갔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날 하동 쌍계사로 놀러 간 이후 단 한 번도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쌍계사로 3박 4일 여름 휴가를 떠났고 강이 있어서 매일 수영을 할 수 있었죠.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점심쯤 펜션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먹고 바로 앞 계곡으로 가서 물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물장구를 치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밥을 먹고 일찍 잠에 들었죠. 그리고 그날 밤 사단이 났습니다. 한참을 자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는데 옆을 보니 엄마가 앉아서는 벌벌 떨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옆에서 어머니를 달래고 계셨고요. 눈만 힐끔 떠서 무슨 일인가 확인하고는 다시 잠에 들었는데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 비가 많이 오고 있었죠. 오늘은 비가 와서 물놀이를 못하겠다 싶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갔는데 난데없이 엄마가 저와 동생을 깨우더니 절에 가야 한다고 하시는 겁니다. 새벽에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평소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에 놀란 저희는 투정도 못하고 그대로 일어났죠. 그 사이 아빠가 근처 가게에서 우비를 사오셨고 온 식구가 우비를 입고 근처 절로 갔습니다. 아빠, 저, 그리고 동생은 대청마루에 앉아서 쉬고 있고 엄마가 대웅전에 가서 절을 시작했죠. 한참을 절을 하던 엄마만 보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그날은 숙소에서만 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거짓말같이 비가 그쳐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튜브를 들고는 계곡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침 먹자마자 집에 바로 갈 거니까 준비하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분명 내일 집에 간다고 하지 않았냐며 물어봤지만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그저 짐만 챙기셨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내일 집에 오기로 했기 때문에 집에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조금 어리둥절해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저에게 오셔서 몰래 부모님 싸우셨냐고 물어보셨죠. 싸운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갈 정도로 엄마의 분위기가 이상했거든요. 그날 저녁에 안방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한참을 이야기를 하셨죠. 안방에 큰 TV가 있어서 보통 거기서 저녁을 먹고 드라마도 봤는데 그날은 동생이나 저한테 안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고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저녁에 나가셔서는 제가 잠들 때까지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그냥 작은 방에서 아빠와 동생이랑 잠을 잤죠. 한참을 자다가 누가 흔들길래 일어나 보니 할머니께서 저를 깨우고 계셨습니다. 동생도 엄마가 깨우셨는지 벌써 거실에 나와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군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이끌려 대문으로 갔는데 대문을 등지고 서 있으라고 말하시더군요. 그리고 아까 집에서 나오면서 가져오신 왕소금을 들고는 저와 동생 뒤통수에 대고 뿌리셨습니다. 옷 속에도 뿌리시고 주머니 속에도 소금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세워두시고는 이제는 됐다며 들어가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잠을 잤습니다. 일어나서 아까 그게 뭐 하신 거냐고 아무리 여쭤봐도 대답은 해주지 않으셨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셨지만 그 이후로 가시는 걸 못 봤습니다. 당시에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지만 그새 까먹고 대학생이 되었을 때까지 그때의 일을 떠올리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소금을 뿌렸던 게 생각이 나서 다짜고짜 엄마한테 대체 그날 왜 그런 거냐고 여쭤봤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순순히 말해주셨죠. 쌍계사에 놀러갔을 당시 첫날에 꿈을 꿨는데 저랑 동생이 숙소 앞 물가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엄마는 계곡 옆에 있는 평상에 앉아 우리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웬 여자가 물가로 뛰어들더랍니다. 그러더니 저랑 동생을 양 겨드랑이에 끼고는 첨벙첨벙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엄마가 깜짝 놀라 뛰어들어가서 애들 돌려달라고 사람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셨죠.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엄마를 보고는 씩 하고 웃더랍니다. 눈, 코, 입이 제대로 없었는데 소름 끼치는 미소가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하셨죠. 그때 아빠가 엄마를 깨웠는데 엄마가 가위에 눌린 것처럼 캑캑대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대요. 보통 같으면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불안한 마음이 엄청 들더랍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일찍 집에 왔던 거고 할머니 할아버지께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할아버지께서는 그냥 넘겨짚으셨지만 할머니께서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같은 동네 사시던 죽산댁이라고 불리는 보살에게 늦은 저녁에 찾아가셨대요. 그분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왕소금을 온몸에 구석구석 발라야 한다고 말하셨죠. 엄마가 꿈에서 본 그 여자가 잡귀인 것 같기는 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셨대요. 이 때문에 그 이후로 놀러가는 것도 그만했고 심지어 그쪽 동네로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말하시더군요. 꿈에서 자식들이 물귀신에 잡혀가는 걸 보게 되면 당연히 물가 근처에도 못 갈 겁니다. 다만 조금 무서운 건 대체 그 여자가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 꿈이 의미하는 게 진짜 뭐였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개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뜬금없이 섬뜩한 장면이 나오니까 뭔가 꺼림칙하네요. 여자와 비슷한 느낌인데요. 죽을 사람들의 관을 끌고 왔다는 것과 붕 떠서 7층으로 올라간 여자가 왠지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데 왜 드레스를 입고 있었을까요? 난데없이 노래방에 드레스 입은 귀신이 보이면 조금 뜬금없겠지만 그만큼 무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여운이 남는 이야기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에 입학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